안녕하세요. 프로페셔널 비기너의 제이슨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진짜 여러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제가 사실은 찍기는 더 많이 찍었는데 영상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 얘기 자체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보다가 이거 이렇게 놔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취미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다른 영상 올리신 분들 거를 좀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각각의 생각을 이렇게 좀 답변을 주신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제가 한 얘기들은 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좀 고민하시는 것들에 대해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좀 이렇게 편집이 많이 된 영상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하려고 다시 좀 이걸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취미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셨다는 건, 그래서 이 비디오를 찾으셨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고민이라고 하면 보통은 삶이 되게 무료하고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재미가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렇게 별다른 취미가 없고 좋아하는 일들이 없고 그래서 삶이 되게 그냥 무료하다,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뭔가 재밌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고민은 하지만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뭔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취미나 특기를 쓰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때 유행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쓰게 됐고, 그래서 취미도 농구, 특기도 농구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농구 할 때 보면 보통 팀을 짜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팀원을 뽑았는데 저는 늘 그 맨 마지막에 남는 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열등감들도 되게 많았고, 제 기억에 그 취미 특기라는 늘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뭐 최근에 친구들을 새로 만나셨거나 아니면 자기를 소개할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게 또 굉장히 걸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좋아하세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시나 뭐 할 말이 없는데, 좋아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찾으시다가 제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취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취미를 오락이나 유흥하고는 좀 따로 떼서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들을 하고, 취미는 저한테는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 스트레스 풀지만 그게 단순히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제 삶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를 표현하는데, 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어떤 유흥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미는 오락이나 유흥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더 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말했던 의미였거든요. 의미가 있는 재미, 취미. 그게 제가 말했던 취미에 대한 어떤 정의였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는 이견이 없고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좋아서 하시고 거기에 또 그 의미가 있고 하는 일들은 다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의미 부분이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건 의미 있고 어떤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진 기준은 뭐냐면, 의미가 있다는 건 그걸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좋다, 멋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집에 가서 먹는 것들도, 맛있는 걸 먹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이고, 그걸 취미라고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게 한 끼 먹는 거가 인생에서 큰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예. 누구나 맛있는 걸 먹으면 좋지만, 저도 맛있는 걸 먹으면 좋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냥 좋다는 거지, 뭐 굳이 거기 먼 데 찾아가가지고 줄을 막 서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 먹는 법을 또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엄청 좋고 막 이럴 정도까지 저한테는 즐거움이 있는 일은 아니라서, 또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사실은 뭐 맛집 다니는 걸로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예를 들면 기타를 치거나 복싱을 하거나,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니면 그냥 조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나는 어떤 나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게 좋아요. 저는 제가 복싱을 하고 있는 제가 멋있어 보이고 좋게 생각이 들고요. 인라인을 타든 기타를 치든, 예, 그걸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좋아요. 마음에 들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일이죠. 취미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취미들, 사실 제가 또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쭉 찾아봤는데, 뭐 그냥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그런 거더라고요. 네. 뭐 독서하고 등산하고, 아니면 뭐 조깅하고, 뭐 맛집 가고, 뭐 그런 일들이요. 카페 가고, 음악 감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음악 누구나 다 듣죠. 책은 사실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뭐 운동을 하든지 조금씩은 다 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예.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하고, 뭐 바쁘게 되면 안 하고, 뭐 그렇게 나한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이 정도다 보니까 취미라고 말을 하기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하는 일, 좋아는 하는데 하면 재미는 있어, 이 정도보다는 좀 더 뭔가 빠져드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걸 할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고 내 자신이 멋있게 느껴지고, 나는 이거를 하는 게 내 삶의 큰 기쁨이고,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냥 여러분이 가끔 하는 그런 일들도 다 취미니까 그냥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느끼셨던 불편함이었다면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교해서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걸 더 못하니까, 아니면 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취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해, 취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내 취미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내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만큼 즐거운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뭔가 좀 더 다른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좀 안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게 새로운 걸 찾는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으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게을러서, 그냥 뭐 원래 성격이 이렇게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특별히 나의 어떤 색깔,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성격, 이렇게 딱히 보여줄 만한 게 없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취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뭐 게으르다기보다는, 아니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삶이 바쁘셨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없으셨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뭐 몇 가지를 해보셨겠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거를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원래 이래, 게을러서 나는 안 돼, 그냥 뭐 가서 술이나 먹고 그냥 가끔 뭐 맛집 다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이 정도지, 뭐 딱히 뭘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찾다 보면 분명히 찾게 될 거예요. 사실 어떤 취미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재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능이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잘해야 이걸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뭘 해봤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배웠더니 전보다는 좀 더 잘해, 이 정도만 되면 그 취미를 가지는데 충분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너무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해봐도 전혀 늘지 않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해봤는데 안 되면 재미없기 때문에 취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다 하길래 나도 같이 해봤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은 나중에는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늘 잘 못했어요.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싶었고, 제 스스로가 뭔가를 운동을 잘 못한다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평균 수준으로,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그냥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하고 열심히 했던 일인데 크고 나니까 안 하게 돼요. 그게 저한테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거를 그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해서 했지만 자기에게 사실은 잘 안 맞았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잘 맞는 일을, 잘 맞는 취미를 찾으셔서, 그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언제든지 그거 생각하면 즐겁고 하고 싶고, 또 바빠서 못 하더라도 늘 마음은 그쪽에 가 있고, 이런 일들 꼭 찾았으면 좋겠고요. 취미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여가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 있는데 자신이 싫어서 일 수 있지만 시작은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뭔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죠. 뭔가 취미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특히 뭐 이성을 볼 때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 좀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매력 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취미가 같을 때는 그걸 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좀 더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도 취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기타를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아마 악기를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성에게 어필하고 싶어서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 음악이라는 게 유니버셜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영어를 못해, 다른 외국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을 만나서 같이 뭔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음악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페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백패커에서 이제 며칠 묵었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어디서 왔더라? 캐네디언이나 그랬어요. 나이가 한 40대쯤 되어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기 접히는 통기타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한 달 정도 혼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루 이제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휴가를 보내고 계신데, 뭐 제가 영어를 좀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사교적인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을 붙이고 이러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기타 치는 걸 보고서 그 아저씨랑 얘기를 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 노래에 솔로를 좀 더 입히고 막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친구를 만드는데도 뭔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외국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호주에서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아니면 걔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진 않았어요. 예, 제가 보통 하는 것들은 난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아, 혹시 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관심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걔가 거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면 그럼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네, 취미가 없었다면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 때문에 가능했고, 취미를 가지는 게 제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도착했을 때는 영어를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 있었고, 또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사실은 늘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백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걔네들이 뭐 슬랭이나 이디엄들 쓰고 하잖아요. 발음도 그렇게 막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 못 알아듣는데 그냥 사람들 웃으니까 옆에서 하하 웃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싱을 걔네들한테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때는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그전까지 느꼈던 그런 긴장감이나 좀 작아지는 느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하면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 전에 스크립트를 다 썼어요. 막상 그 상황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 설명을 해야 되지? 그걸 영어로 설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스크립트를 쓰고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그리고 비디오도 좀 보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 언어적으로도 좀 더 향상이 됐고 자신감도 좀 더 생겼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패턴이 있잖아요. 밖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냥 다 새로운 것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생활 패턴이나 자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반대로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걸 슬로우 다운 하는 것도 어렵고 아예 멈추는 것도 어려운데 반대로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도 그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들을 저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제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들은 옵니다. 근데 변화의 기회는 어떤 극도의 즐거움이나 극도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평범한 날 그렇게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 스스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변화의 기회가 있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모멸감이 든다든가,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창피했다, 내가 너무 잘 몰랐다, 아니면 어느 날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혼자 살 줄 아는 게 이렇게 없구나. 그 둘이서 같이 하던 걸 혼자 하려니까 다 재미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은 확실한 취미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의 보통 일반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뭘 하려면 그거 혼자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혼자 하는 거 무서운데, 혼자 해보면 좀 겁나는데,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들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대서 내 삶의 행복을 맡기지 마시고 혼자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력적이 되면은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데 누굴 못 찾겠어요. 그런 이별을 경험한 그 굉장히 힘든 순간, 그때가 또 기회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일들,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고 더 좋은 사람도 찾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예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건강이 사실은 저희가 건강할 때는 이게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아프게 되면 그때 깨닫죠. 감기만 걸려도 알아요. 예, 그냥 멀쩡했었던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에 누워서 그냥 하루를 이렇게 다 보내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이거 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만난 저희 부모님 나이대 분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까지 하시고 작년에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꼭 해야겠다, 퇴원하면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내 건강이 좀 나빠져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쯤에서 깨닫게 되죠. 그동안 돈 버느라고 아니면 또 아이 키우느라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덜 보지 못해서 결국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꼭 그걸 해야 되겠다, 후회하기 전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죠. 근데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팠을 때 나중에 몸이 나오면 해야겠다 하지만 몸이 막상 괜찮아지면 두세 달 뒤에는 또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후회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시고 그걸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또 자기에게 맞는 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즐거우려면 약간의 재능이 필요해요. 전혀 안 맞는 걸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보시고 좀 되는 것 같아, 재미도 있는 것 같아, 어렵지만 또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들을 계속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맞으면 다른 것도 해보면 돼요. 예, 계속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해보기 전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늘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은 그걸 안 먹어보면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 딱 봤을 때는 냄새가, 청국장 냄새는 똥 냄새 비슷한 느낌도 나잖아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그래서 먹어보다 보면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처음 먹었을 때 별로인 게 있어요. 제가 쌀국수 말씀드렸는데 처음 먹었을 때 토할 뻔했어요. 네. 근데 3번 먹고 나서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알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딱 첫 맛이 그렇게 좋다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취미를 찾으실 때, 좋아하는 거 찾으실 때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재밌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 해보고 한 3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다 이러면 좀 더 해보시는 거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해보시는 거고, 해보시고 아주 독특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취미 관련해서 찾아보면은 되게 뭐 독특한 취미,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와 그런 게 있어? 와 너 되게 특이한 거 한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즐거워야지, 자신이 즐거워야지, 사람들한테 와 신기하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취미생활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부터 해보시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즐겨 하진 않지만 나한테는 잘 맞는, 나한테는 재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딱히 좋아하는 취미가 없다는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예, 그걸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던 거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좋아하는 취미가 분명히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취미 한두 가지를 발견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해보면서 또 거기에 재능도 약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성인이 돼서는 같은 일을 하거나 그것과 연관된 일을 또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면은 뭐 이걸 만들다가 저걸 만들다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더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운이 좋지는 못해서 자기가 딱 좋아하는 거, 딱 맞는 거를 찾을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취미 생활의 어떤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새로운 거, 생소한 거를 이렇게 다시 해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지 않았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더 해보고 찾아보면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취미를 갖는 일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남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취미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요. 네. 지금 행복하시다면 취미 하나 더 발견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시겠죠.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해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의 삶에 불만족하고 뭔가 자신의 삶에 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가 좋은지 그 자잘한 재미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게 뭐야?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 그렇게 좋아? 조깅하는 게 뭐? 등산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저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런 깨알 재미들,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런 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일이다 하면은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씩 다음 비디오부터 제가 좀 잘 알고 잘하는 일, 쉬운 일부터, 손쉬운 것부터 뭐 대단하게 어딜 가야 되고 뭔가 사야 되고 하는 일 말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3번은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더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것도 이제 시작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페셔널 비기너의 제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